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연휴 모두 잘 쉬고 돌아오셨죠? 또 오늘 하루는 어떠셨을까요? 사실 좀 푹 쉬고 돌아왔다 보니 오늘 좀 괜시리 더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좀 쉬고 회복을 하고 나니까 힘이 펄펄 난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다행히 우리 시장은 힘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복하고 또 쌩쌩 달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양시장 지수 마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또 빨간불로 돌아와 줬는데요. 자, 코스피는 오늘 1.5% 상승으로 3,150선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1.83% 오르면서 오늘 981포인트 선에 마쳤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을 중심으로 오늘은 반가운 외국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외인들이 코스피를 중심으로 7,300억가량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고요. 이에 개인과 기관은 차익을 좀 챙겼던 하루입니다. 코스닥 역시 장 초반에는 개인들이 강하게 좀 사들이나 했는데 이내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외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코스닥 지수 견인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자,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서 뭘 그렇게 담았을까요? 오늘은 외인들이 반도체 빅사이클을 넘어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을 부지런히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지수도 좀 함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연휴도 좀 지났고 좀 세뱃돈도 주시면서 돈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다음 수익도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주식 퀴즈왕과 함께 하시면서 퀴즈도 재밌게 풀어보시고요. 다양한 업종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수익 공략주들까지 알차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있는 주식 퀴즈왕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으로 노란톡 또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뒤 등장할 두 분의 전문가 이름만 남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저희 MTN 시청자분들만 들어오시라고 비밀번호 걸어두고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꼭 입력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면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바로 핸드폰 지금 드시고 찰칵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 잊지 말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MTN 검색해서 들어오시면요. 앵커와 함께하는, 지금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또 좋아하는 전문가님 응원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도 도전장을 내민 두 분의 전문가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등장할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11시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합니다. 이제 상한가를 향한 길, 빛이 나게 정말 광이 나게 반짝반짝 이끌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이신데요. 이재상 전문가, 임광빈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열심히 퀴즈 풀고요. 또 다양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승리는 딱 한 분만이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이 승리를 거머쥐시고 또 무료 방송까지 하게 되시는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또 약속했던 업종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확실히 좀 반도체 대표주들, 생산주들이 좀 오르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단의 종목들도 일제히 함께 상승세를 좀 타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SFA 반도체라든지 테스, DI 등의 종목들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관련주들도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각 기업마다 개별 실적 기대감, 또 수주 소식 등 좀 달별적인 호재가 많았는데요. 관련주들이 좀 함께 오르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은 지수의 강한 상승 속에 더 짚어봐야 될 업종들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놓친 게 없는지 두 전문가의 눈으로 오늘의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종 보시죠. 자, 가까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임광민 전문가는 물류, 운송을 가져와 주셨고요. 이재상 전문가는 쿠팡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사실상 어느 정도 좀 교집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쿠팡 관련주 중에서 또 물류가 잘 움직였던 오늘 하루기는 했는데요. 각각 어떤 얘기들을 풀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먼저 임광민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물류와 운송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오늘 하루 종일 뭐 여길 보든 저길 보든 다 쿠팡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그러면 쿠팡 얘기를 하면 식상하죠? 여러분들 쿠팡에 대해서 누구보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쿠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물류와 운송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쿠팡 관련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 모멘텀을 하나씩 체크를 할 텐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쿠팡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근데 자, 잠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할 거예요. 아무도 오늘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쿠팡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노트북을 통해서 이 화면을 띄웠는데요. 자, 이게 뭐냐? 쿠팡의 분기 보고서입니다. 3분기 분기 보고서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자본금 변동사항이에요. 아직 미상환 전환 사채가 있죠. 어느 정도 있냐? 52억입니다. 전환가액이 얼마냐? 1,500원이에요. 지금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면 10,000원 이상이 되겠죠. 네, 52억에 어떤 투자자는 1,500원에 이 주식을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쿠팡이 갑자기 이런 공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공시 예정. 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사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반드시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통해 보셨겠지만 쿠팡 관련주 뭐 쿠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KCTC도 있고 오늘 상가 간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쿠팡에서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쪽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제가 원자재 관련주, 원자재가 계속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국제유가 40달러에서 100달러 갈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앞자리 숫자가 또 바뀌었죠. 자, 국제유가 6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이제는 해운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해운업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한해운이 있죠. HMM이 있죠. 왜 이런 기업들이 잘 가느냐? 이런 기업들이 잘 갔었을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원자재 슈퍼사이클 때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잘 갔었습니다. 이때 같이 올라갔던 게 포스코도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뭐 OCI도 그때 같이 올라갔었고요. 유가 관련주 조선업종도 같이 올라갔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원자재 관련주에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이런 해운업종까지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각을 단순하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당장 쿠팡 관련주만 막 눈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쿠팡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하셔서 해운업종, 원자재 업종까지 당연히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 업종을 생각했을 때 가장 또 떠오르는 종목이 뭡니까? 현대미포, 조선입니다. 이런 기업들까지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어야지만 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쿠팡 이후의 먹거리를 찾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종일 좀 시장에서 뜨거웠던 쿠팡 관련주 얘기를 좀 하자면 시시할 수도 있는데 역시나 1차원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물류 운송을 꼽아주셨는데 원자재에 관심 갖고 조금 더 해운까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재상 전문가님께서는 쿠팡 관련주를 또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쿠팡 관련주들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이슈를 가지고 좀 집중을 하셨던 부분은 나스닥에 상장하는 줄 알았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하더라. 그래서 물류 운송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쿠팡 관련주 이제는 좀 그럼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자, 쿠팡 관련해서 워낙 주말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이제 11시 지금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 쿠팡 관련해서 오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쿠팡은요. 쿠팡 관련된 종목을 일단은 제가 선정하기를 네이버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쿠팡이 상장하면서 이슈화될 때 좀 씁쓸한 맛이 있었습니다. 이 쿠팡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회사 같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미국의 포인트 벤처스라는 그 회사가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한 회사가
소프트비전 펀드랑 소프트뱅크 그리고 블랙록이 투자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이 회사는 일본과 미국이 투자한 자본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미국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55조 원의 IPO를 대박을 터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맞먹는 우리가 이커머스에서 강자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쿠팡과 네이버 쇼핑입니다. 근데 네이버 쇼핑도 오늘 부각이 되면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이버의 현재 시가총액이 60조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쿠팡이 55조 원이면은 쿠팡은 쇼핑만으로 55조 원이고 네이버는 쇼핑을 가지고 있는데 60조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네이버가 훨씬 더 저평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재 네이버의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요. 자, 네이버가 현재 주봉 상태에서 봤을 때 52주 신고가를 터뜨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시총 자체가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60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쿠팡이 지금 55조를 터뜨렸죠. 자, 그런데 쿠팡은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업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죠. 예, 김범석 대표가 있죠. 이 김범석 대표도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한글 이름만 김범석 대표고 예, 범김이라고 하죠. 예, 그분 뭐 와이프도 뭐 대만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막을 알고 보면 우리가 저는 최소한 저만큼은 이제 쿠팡을 사용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이버 쇼핑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네이버 쇼핑이 좀 더 확장성이 더 있고 사실 이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되면 이런 물류나 이커머스 쪽의 확장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이커머스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DB를 통해서 뭐 보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확장성을 노리고서 상장했을 때 가치를 갖는 건데 이미 네이버는 그런 DB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비즈니스에서 훨씬 더 많은 그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에 상장했다 이런 것들 다 제껴놓고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는 네이버 쇼핑을 더 부각시켜서 네이버 쇼핑 쪽에 더 집중하자.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동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보면은 그 물류 시스템을 쿠팡이 동방에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방이 계속해서 상승을 했는데 자, 동방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고서 가겠는데요. 자, 동방의 주봉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제가 오늘 점상을 갔어요. 제가 이 종목을 매매하면서도 조금 씁쓸했습니다. 사실 그만큼의 부각을 받을 만한 종목보다는 오히려 네이버가 훨씬 더 많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동방은 지금 주봉상에 봤을 때 그리고 또 월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동방보다는 우리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네이버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맞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최근에 OTT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뭐 전 세계적으로 OTT 사업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는 넷플릭스죠. 그만큼 OTT 사업도 확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 쿠팡에서 OTT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뭐 KT의 자회사죠. KTH가 콘텐츠 공급 업체고 거기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체가 지금 쇼박스로 돼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추가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아무래도 네이버 쪽에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쿠팡 관련주들 모두가 집중하고 있을 때 오히려 좀 네이버 쪽을 보는 건 어떨까?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재미가 쏠쏠해서 저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퀴즈가 등장할지 지켜봐 주시죠. 라운드 1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또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운드 1은요, 시총 상위 종목 맞히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시총 상위 매일매일 보실 텐데요. 그 순위 안에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요? 사실 한번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공부도 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총 상위 종목 맞히기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저희가 이전에 또 해본 게임이지만 항상 다른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예,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함께 보시죠. 자, 코스피 시총 상위가 등장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등장해 있는 가운데 지금 7위가 비어져 있네요. 자, 이재상 전문가께서 눌러주셨어요. 아, 네. 지금 5위, 6위가 이제 삼성그룹 관련주인데요. 뭐 7번도 삼성그룹 관련주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출에 굉장히 또 잘해주셨네요. 정답입니다. 자, 7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였고요. 이번엔 또 코스닥이 등장할 것 같아요. 다음 문제 함께 보시죠. 자, 역시나 코스닥 시총 상위입니다. 지금 9위가 비어져 있는 가운데 제가 문제를 보기도 전에 임광민 전문가님 빠르게 눌러주셨습니다. 제가 9위. 좀 정유화학의 박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SK 머티리얼스. SK 머티리얼스라고 하셨는데요. 9위. 정답입니다. 굉장히 정유화학 최근에 잘 찝어주셨는데 오늘도 역시나 잘 챙겨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엔 어떤 분이 정답을 맞힐지 문제 함께 보시죠.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지금 11위부터 20위까지 등장했고요. 15위가 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임광민 전문가님? 저 아닌데요. 손을 대고 계셔서 순간 착각했네요. 이런 트릭 쓰시면 안 됩니다. 이재상 전문가님께서 먼저 눌러주셨죠? 저 문제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예. LG생활건강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LG생활건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15위. 정답입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잘 맞춰주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시총 상위 부지런히 또 열심히 공부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깔끔하게 잘 맞춰주셨네요. 라운드 1의 승자 확인해 보시죠. 자, 나날이 정말 빠르게 마치고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퀴즈도 이제 정말 잘 마치시고 그래서 주식 시장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두 분인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 종목 이야기들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지수가 강하게 올랐던 만큼 눈에 띄는 종목들 많이 보입니다. 자, 저는 카카오를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쭉쭉 달려가더니 오늘 사상 처음으로 50만 원을 돌파해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기도 했고요. 또 실적 기대감이 최근 주가 강세에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SFA 반도체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강하게 오른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두 기업의 반도체 패킹징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는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가 좀 수요가 부족해진다라고 하면서 SFA 반도체가 오늘 25%까지 강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눈에 띄게 보셨을지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 보시죠. 자, 가까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요, 임광민 전문가가 SOE를 가지고 와주셨고 이재상 전문가는 동구방요 제약을 또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각각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임광민 전문가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SOE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가님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앞서도 정유화학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해주셨고 지난주에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SOE는 또 기대감을 언급해 주신 종목이에요. 저는 그 때에 따라서 그 주식시장을 트렌드를 이끄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죠. 네. 제가 지난 작년 7월 달, 8월 달에는 바이오를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풍제약, 셀리버리, 그리고 제넨바이오, 캐몬, 오스코텍, 그냥 제가 줄줄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런 종목들은 100% 이상 날아갔고요. 제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팔지 말라라고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는 만큼 그렇게 신고가를 갔는데 더 이상 저는 이 종목들보다는 이제 또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운수장비 업종과 정유화학입니다. 그중에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종목은 SO일인데요. 사실 SO일은
지난주 그리고 설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SO일이 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코스닥 주식이 잘 갈 때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죠. 예전에 제가 바이오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을 때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일주일 만에 100%씩 날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코스피 주식들이 이끌어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코스피 주식은요, 기가 막히게 또 다르게 올라갑니다. 코스닥 시장과는 또 달라요. 코스피 주식들은 어떻게 올라가냐? 2%, 3%, 2%, 3% 그러다가 1, 2% 좀 빠졌다가 일주일 쉬고 다음날 10% 올라가고 그리고 쭉쭉쭉쭉 1년 내내 올라가면서 100%, 200%, 300% 어떤 기업들은 1000%까지 올라가죠. 이게 바로 코스피 주식의 매력입니다. 자, 근데 제가 SO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유럽의 물가지수 그리고 유럽의 물가지수가 상승함으로써 유로화의 강세, 그러면서 약달러로 접어들었을 때 유가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유가는 40달러부터 지속적으로 100달러를 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유가가 얼마입니까? 60달러를 넘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기름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인플레이션과 함께 엮어서 설명을 드렸죠. 벌써 이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자, 지금 59.49달러라고 방송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지금 실시간으로 국제 유가를 확인하시면 60달러가 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가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수요와 공급이 아니죠. 화풀린 통화량 대비 적정 가치를 지금 원자재가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SO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SO일이 작년에 1분기 때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조 5천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근데 왜 이 기업이 1조 5천억의 적자가 났느냐? 항상 정유사들은요, 기름을 미리 사오지 않습니까? 그걸 창고에다 보관해 놓습니다. 자, 그때 국제 유가에 따라서 이 평가 자산, 재고 자산의 평가율이 달라지죠. 이거를 유류 재고 자산 비축분의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이다라고 하는데요. 유류 비축분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하다 보니까 1조 이상의 손실이 났었습니다. 자, 근데 이거 기름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기름 가격 회복하게 되면 당연히 유류 비축분 재고 자산의 평가이익이 순이익으로 돌아서게 되고 국제유가가 1달러 올라갈 때마다 국제유가 1달러 올라갈 때마다요. 이 회사 1배럴당 150억에서 200억 수준의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제가 이와 같이 비슷한 종목으로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OCI를 말씀드렸죠. OCI도 폴리실리콘 가격 1달러당 영업이익이 400억이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될 수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일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O일 최근에 얼마나 강하냐? 네. 이렇게나 강합니다. 제가 SO일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2월 8일부터 정말 노래를 불렀고요. 이때부터 노래를 불렀죠. 정말 이 기업이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바닥에서 완벽하게 돌아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번 더 봐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수급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얼마입니까? 이게 한 주당 8만 원짜리 가격, 8만 원짜리 주식을 최근에 기관들이요, 130만 주 샀습니다. 1000억을 넘게 샀어요. 1000억을 넘게 샀습니다. 주식을 1000억씩 살 수 있는 기업들 얼마나 있습니까? 시가총액 10조짜리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은요, 정말 멀리 날아가게 될 겁니다. 제가 이후에 한 몇 달 뒤에 다시 한 번 더 SO일을 언급했었을 때 8만 원 가격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기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이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멀리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안 하면 서운하죠. 좋은 기름이니까입니다. SO일 같은 경우는 정말 임강민 전문가님도 노래를 부르셨던 종목인데 오늘도 오늘의 종목으로 또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볼 수밖에 없는 시장 좀 참고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재상 전문가의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입니다. 제가 앞서 딱 종목이 등장했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설 특집 어제 방송에서 얘기해 주신 종목이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상한가를 갔더라고 전문가님.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어제 그 설 선물로 종목을 드려야 된다고 해서 중기주를 드려야 될지 단기주를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 사실은 동구바이오 제약인데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을 이제 방송에서 다 오픈해 드리면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사실은 추천을 드리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왜 올라갈 건지를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일단은 뭐 동구바이오제약이 오늘 무상증자를 했죠. 뭐 한 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 2주씩 무상증자를 하기로 했는데 일단 신주 배정 기준일은 3월 3일입니다. 여러분들이 3월 3일까지 가지고 계시면은 2주의 무상증자를 받고요. 그리고 신주 상장은 4월 5일 날 그때 무상증자한 중자 그 수량들이 풀려서 나오겠죠. 자, 근데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는 무상증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동구바이오제약은 헬스케어 사업을 하면서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진단시약 회사, 굉장히 뜨거운 회사가 시젠이죠. 근데 시젠이 1조 원의 매출을 가지고 현재 시가총액이 4조 6천억 정도 합니다. 근데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투자한 회사가 무려 진단시약을 만들면서 5조 원의 목표를 가지고서 올해 영업이익을 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조 원이면 시젠의 매출의 5배입니다. 그럼 단순학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시젠이 시가총액이 4조 원이면은 동구바이오제약에서 투자한 회사는 최소한 20조가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쿠팡이 55조라고 하는데 20조면은 거기에 투자한 금액이 1%라고 가정했을 때 투자 금액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거의 2천억입니다. 근데 동구바이오제약이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상한가 가기 전에 한 2,700원대, 2,700억 정도 되니까요. 실제로 투자한 금액이 1%라고 가정하면은 동구바이오제약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시가총액이 돼야지만 합당한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동구바이오제약의 월봉 차트입니다. 지금 상장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바닥권의 10,000원대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6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지금까지 대량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39,000원에서 뭐 그 이상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한 회사의 상장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투자한 회사의 상장 이슈는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더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제 특집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제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바로 상한가 직행했던 종목입니다. 동구바이오제약도 추가적인 설명 덧붙여 주셨는데요. 오늘 특징주로 또 꼽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아직 라운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퀴즈도 풀어봐야 될 것 같네요. 라운드 2 출발합니다. 자, 라운드 2 이제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퀴즈로 슬슬 몸을 좀 풀었다면 이제 라운드 2는요. 여러분들도 좀 맞추시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함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종목 코드 맞히기입니다. 종목 코드를 보고 또 어떤 종목이 될지 함께 맞춰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지 않지만 함께 열심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문제 바로 보시죠. 종목 코드에 맞는 종목명 찾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연 036540입니다. 땡땡땡땡땡땡 6글자의 종목인 것 같아요. 임금희 전문가님 이거 아세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오, 6글자 네. SFA 반도체. SFA 반도체라고 하셨는데요. 정답입니다. 사실 제가 앞서 오늘 종목 얘기할 때 힌트를 살짝 드리긴 했어요. 한 번 더 코드를 보시라고 얘기한 거였는데 잘 맞춰주셨네요. 자, 두 번째 퀴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시죠. 자, 이번엔 땡땡땡땡땡 5글자고요. 오, 등장하자마자 지금 이재상 전문가님께서 눌러주셨어요. 제가 조금 전에 찾은 종목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까 전에 그 소개란에서 제가 쿠팡 관련주로 설명드렸던 네이버네요. 오, 네이버라고 하셨는데요. 네이버가 3글자가 아니고 영어로 5종목이죠. 5글자죠. 정답입니다. 자, 네이버도 역시 이재상 전문가님께 좀 유리했던 퀴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아두고 있습니다. 이번 퀴즈를 맞추시는 분 중에서 또 2라운드의 승리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는 좀 종목명이 길어요. 좀 어렵습니다. 018260이고요. 종목명이 길다 보니 알쏭달쏭한 모습입니다. 힌트를 좀 드릴까요? 네. 좀 드릴까요? 삼성
관련주 삼성? 삼성그룹주 내에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될까요? 너무 쉽게 드렸나 봐요. 맞는 것 같죠? 삼성 하고 뒤에 5글자. 예. SDS. 삼성 뒤에 5글자. 이렇게 생각하니 좀 쉽네요. 삼성 SDS 역시 정답입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님이 힌트를 듣고 아주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3문제가 벌써 호로록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승리를 가져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나날이 퀴즈를 너무 잘 맞히셔서 정말 재밌게 퀴즈 풀고 있습니다. 아직 마지막 라운드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는 두 분의 전문가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주를 구해드렸다면 저희가 중간 점검 또 추후 전략들도 체크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AS 같은 경우는요. 이재상 전문가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그동안 또 함께 달려오면서 구해주신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게임즈 먼저 살펴봐 주실까요? 네, 카카오게임즈는 뭐 요즘에 게임주들이 굉장히 핫하고 있는데요. 네. 국내 신작 게임들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홈 트레이닝 뭐 이런 신사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게임즈의 가장 또 핵심 포인트는 PC방 지금 영업이 다시 전면 재개됐기 때문에 24시간 영업으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PC방 영업 매출도 안정화될 것이고, 그리고 12월 달에 출시된 엘리온이 한 달 만에 한 100억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봤을 때 카카오게임즈가 지금부터 조정을 받을 만한 명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의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게임즈 차트를 보시면요. 10월 달에 저점을 잡은 이후에 다시 1월 달에 양바닥을 잡고 지금 2월 달에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차트인데요. 지금 과정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조정 없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뭐 54,000원 부근에서는 뭐 추매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기존에 드렸던 목표가 69,000원을 계속 유지하고요. 손절가는 56,80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초록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자, 이번 주에 펜트하우스 시즌2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제가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이 초록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TV조선을 통해서 드라마 제작에 수주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무래도 실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초록뱀의 위치를 잠깐 보시면은 차트의 위치를 보시면은 주봉상 봤을 때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매물대가 한 3,000원대에 있는데 아직까지는 3,000원 근처까지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일단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는 2,900원까지 일단 잡고요. 손절가는 2,620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와 초록뱀 함께 또 추가적인 AS 해주셨는데요. 자, 이재상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 싶다, 종목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남기고 싶다 하시면요. 저희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직접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0988번이고요. 이재상이라고 3글자만 입력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들어오시기 위해서 비밀번호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입력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도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임광민 전문가와도 AS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광민 전문가님, 네. 자, 채팅창이 핫합니다. 많이 좀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는 성우 하이텍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 이상 좀 수익률을 잘 가져가고 있는데 아직 목표가까지는 좀 남아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자, 성화이텍뿐만 아니라 제가 자동차 관련주들을 굉장히 여러분들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현대차 그리고 성화이텍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화이텍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현대차라는 종목도 설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를 먼저 보고 기아차와 함께 보면서 성화이텍까지 이렇게 넘어오는 흐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오늘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일본의 닛산 자동차와 그리고 애플과 서로 협력을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죠. 자, 제가 애플카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애플카 이슈의 핵심은 애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애플이 이미 성장을 다한 저물가 관련주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는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고물가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율상 올라갈 수 있는 업종, 성장할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 관련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운수장비, 자동차 기업과 그리고 정유, 화학, 그리고 원자재 관련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탑픽으로 제가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현대차, 기아차가 애플과 관련해서 슈팅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애플이랑 현대차랑 뭘 하겠다, 안 하겠다 이야기가 지금 번복된 게 벌써 3번째죠. 처음에는 현대차랑 한다 했다가 공시를 통해서 안 한다라고 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아차랑 한다 했고요. 기아차 또 안 한다고 또 일본 자동차 기업이랑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운수장비 업종이 가라앉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현대차인데요. 자, 현대차를 여러분들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처음에 어디서 애플카 이슈가 처음 나왔냐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애플이랑 처음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 이렇게 슈팅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애플이 실제로 애플카가 정말 현대차의 주가를 트리거시킨 모든 것이었다면 애플과 현대차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되돌아가겠죠. 주식이라는 게 재료가 있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고 그 재료가 훼손되게 되면 되돌림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래 주식은 20만 원까지 가라앉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현재 이 안에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자리가 레벨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차는 22만 원에 신규 상장을 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대차를 왜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냐? 현대차는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130%가 늘어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130%가 늘어난다라는 말은 그 밑에 부품사들이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 주목을 해야 되고 제가 현대차는 시가총액 2위까지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성장성을 앞에서 선 반영을 받았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현대차는 이미 차화정의 전고점을 뚫어놓고 역사상 신고가의 위치인데 올해 아직 21년도 2월 달밖에 안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130%가 증가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애플은 현대차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애플이 돌아다니면서 일본의 자동차 기업도 주가를 튀겨놓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도 튀겨놓고 있고요. 다임러 그리고 폭스바겐 독일의 기업들도 현재 애플카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 기업들이 주가가 레벨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21년도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서 변모하는 때로서 자, 이제 신성장 동력을 가지고 주가가 전 세계가 다 이 업종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차, 기아차를 바라보실 때 이제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니라 전기차로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기차 생산 기업이다. 미국에 테슬라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다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현대차, 기아차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주식이 출발했다라고 바라보시고요. 최고가가 아닙니다. 네, 이제 시작을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차를 바라보시는 종목들은 네,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바라보시길 바라겠고 자, 그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성화이텍입니다. 자, 성화이텍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화이텍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이텍 최근에 애플카 이슈 때문에 주가가 가라앉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죠.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가라앉았다면 정말 자동차 관련주가 여기가 끝이라면 네, 이 하단이 무너졌어야 됩니다. 7,000원 하단이 무너져야 되지만 그렇지가 않죠. 네, 주식이 계속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은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올라가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가 쉬고 삼성전자가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가 다시 한 번 더 주식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서로 수급 시속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내일 정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현대기아차가 운수장비 업종이 코스피 시장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 뭐 성화이텍이든 SL이든 평화전공이든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자동차 부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들은 현대차와 앞으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같이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성우 하이텍까지 AS 함께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나는 좀 할 얘기가 많다. 우리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샵 0988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인광빈 남겨서 보내주시면 인광빈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비밀번호는 7777번이니까요. 잊지 말고 꼭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하단에 QR코드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 찰칵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 점검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저희는 내일장 공략주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들이 등장할까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집중해 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엔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시죠?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인광빈 전문가입니다. 자, 인광민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은 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자, 채팅창 보고 계시잖아요. 아주 핫합니다. 감사해요 하는 인사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다음 종목 어떤 걸까요? 일단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정배로 우상향이죠. 시장이 정배로 우상향이다라는 말은 정배로 우상향 신고가 종목이 잘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들 제가 화학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학업종 중에서 SKC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C 최근에 역사상 신고가를 달리고 있습니다. 2차전지 동박업체인데, 자, 동박이 뭐냐? 구리예요. 구리를 이 2차전지 배터리 안에 넣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음극재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질, 분리막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양극재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네, 여기서 전압과 용량을 담당을 하는 것이고, 음극재는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을 담당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동박이 들어감으로써 충전, 방전할 때 전자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박이 필수 소재인데요. 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리 관련 업체들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에 따라서 매출액의 이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2차 전지 동박이 지금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2차 전지 동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섹시한 종목이 뭐죠? SKC입니다. 물론 타업체도 있지만 SKC가 지금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말은 이 종목이 대장주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동박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크게 보시면요. 네, SKC 굉장히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왜? 역사상 신고가이기 때문에. 시장이 신고가를 가게 되면 역사상 신고가 종목들은 더 간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18만 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대는 11만 원에서 18만 원 잡아주셨고요. SKC로 구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이분의 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상 전문가와 돌아오겠습니다. 자,
자, 정말 오늘은 더 열기가 뜨겁습니다. 전문가님, 자, 앞서 얘기해본 대로 어제 구해주신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갔다면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내일도 상한가를 갈 만한 종목을 하나 오. 또 잡아왔습니다. 네. 게임주인데요. 최근에 이제 게임 종목들이 핫한데 아직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게임주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비릭스라는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최고점이 41,000원이었고 최근에 저점이 24,500원이었던 종목인데 이 회사의 게임 종류가 한 150에서 한 200종목 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제가 우연하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게임이 보여서 게임을 하려면 광고를 봐야지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쉽게 해서 광고비를 벌어들이는 그런 게임 회사라고 볼 수 있죠. 2020년도 6월 달에는 애플 서치에서 이제 발행했던 내용에서 마케팅 성공 사례의 기업에도 선정이 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분석을 쭉 해본 결과 게임 업종들이 지금 PER이 한 64배 정도 되는데요. 모비릭스가 PER이 한 33배, 한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다. 그리고 대주주와 네오위즈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와 네오위즈의 지분을 합치면 66%에 달합니다. 소위 말해서 품절주라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33% 정도가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전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하면 2,681억인데 유통 주식수로 보면은 300만 주, 대략 금액으로 따지면 한 845억 정도 됩니다. 845억만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매집이 된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차트를 잠깐 보시면요. 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차트의 일봉에서 최근에 음봉이 3번씩 나왔죠.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음봉이 3번 나왔는데 시가와 종가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별로 없었다. 즉, 일중의 변동성이 축소가 되기 시작하면 다시 상승하는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3일 동안 극도로 줄은 상태고 상장 이후에 오늘 최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내일부터 매수할 때는 시초가 매수를 하시는데 시초가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고 자, 목표가는 34,000원. 자, 34,000원이면 대략적으로 매물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7,2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모비릭스 자세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시죠. 자, 내일장 공략주도 살펴봤고요. 이제는 퀴즈 마지막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라운드 3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주식회조왕의 꽃 빙고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전문가가 라운드를 하나씩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번 라운드 승자가 오늘의 최종 승자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빙고판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자, 오늘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재상 전문가님 찾으셨나요? 맨 오른쪽에 MK전자가 있네요. 맨 오른쪽에, 제 옆에 바로 있네요. MK전자 찾았고요. MK전자니까 보이네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요. 네. 바로 위에 있었네요. 에코프로비엠도 정답입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한번 찾아봐 주실까요? 아직 안 보이나요?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바른손 ENA. 맞아요, 저도 네, 그거 가운데 봤습니다. 있네요. 바른손 ENA도 여기 있고요. 자, 이문 밑에 전문가님. 원익홀딩스. 굉장히 빠르게 맞춰주시고 계십니다. 원익홀딩스는 여기 있고요. 저기 또 있다. 임금희 전문가님 더 빨랐어요. 여기 보라색과 주황색 앤디포스. 어디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앤디포스까지 맞춰주셨네요. 자, 요즘 굉장히 빠르게 잘 맞추고 계십니다. 빙고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기 때문에요. 승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최종 승자 확인하시죠. 자, 오늘의
오늘의 최종 우승은 인관비인 전문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자, 무료 방송 진행하게 되셨어요.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자,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갱신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은 고점 갱신했는데 우리나라만 설 연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못했죠. 자, 근데 항상 시장이 상승하게 됐었을 때 주도업종 있고, 네, 그리고 매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코스피가 3,200포인트 신고가를 갔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우리가 갈 수 있는지 제가 이런 것들 무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시 뒤 12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초록창 이용하시죠. 바로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쭉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인관빈 전문가님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와 주시면 바로 만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또 저희 방송 다시 보실 분들은요. 유튜브에 MTN 검색하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